아빠하고 의논을 안 하고 본인이 다 선택을 해서 그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숨 막혀가지고. 의논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할 바를 이렇게 결정하면 그게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예. 저는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이 선을 침범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해요. 성인 되고서는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약간의 통보? 아버지께서 용돈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거를 조용히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돌려요. 반송해요, 반송. 이렇게. 그 바하 씨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파악이 돼야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표현을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존경하고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본인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는 본인한테는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싫은 것 같아요. 전 제 이름이 낙인 같았거든요, 저한테. 낙인 같았거든요, 저한테. 이름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특이하고요. 네. 희성이니까. 네. 야, 너는 앞길 창창하다. 야, 너는 아빠 있잖아. 니네 아빠가 회사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뭐 편한 거 아니야? 인생?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너무 독립적이어서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싶은 거예요. 대회라던가 그런 데 나가면 아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현장에. 왜냐면 나 혼자 입시장에도 나 혼자 들어갔는데 뭐 하고 이제 하는데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아시고 또 인터뷰를 하세요, 기자분들이. 아빠한테 상처가 될 거는 아는데 아버지의 덕을 본다고 해서 내가 과연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데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소리를 조금이라도 할까 봐 그럴까 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바하 씨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지. 사실 집에 와서 바하라는 딸이 인생에 대한 의논이라든가 또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몇십 년간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든가 의논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이게 내가 1부터 100까지 이뤄놓는 이 성취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바하 씨가 아까 표바하와 인간 아빠지만 인간 표인봉을 그냥 인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것처럼 너는 78점이야. 이거는 누구의 판단 기준입니까? 바하 씨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것부터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일어났더니 온몸이 아파요.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잠기고 오늘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바하 씨한테 그래요. 야, 바하야. 너는 네 재능만 믿고 이렇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를 쳐도 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바하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겠죠. 이유를 들어봅시다. 오늘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컨디션에 지장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저를 보고 판단했을 때 쉬어야 되는 게 맞으면 쉬어야겠죠. 빙고. 그게 바하 씨가 할 수 있는 바하 씨의 오늘의 최선인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좀 편안하게 안정감을 유지하고 살도록 내가 결정할 거예요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참조를 할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 염색을 할 정도로 물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바하 씨가 한 거라도 사람들은 흔히 말을 못해요. 아유, 아빠가 해줬겠지 뭐. 아빠 덕을 좀 받겠지.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바하 씨는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내가 꾸려왔어. 나는 이것이 중요해.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서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아빠가 먼저 얘기할게. 그 뮤지컬 대회 고등학교 때 나갔을 때 가사를 마지막 다 음절 바꾸라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그 심사위원 분이 그 바꾼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너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실 말은 못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끙끙 앓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아니야. 아빠가 연예인이어서 좀 미안할 때가 많아.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듣고 하는 게 좀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빠한테 얘기 안 해주면 네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겠지. 이겨내라. 진심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커가면서 다른 집 자녀를 부러워해 본 적은 없어.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나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컸다고 생각하거든. 난 나중에 내가 자식 낳아도 똑같이 할 거야.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준 방법대로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고등학교 때는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아. 그날 내가 좀 모자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너무 아빠 탓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되게 꺼내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처럼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딱 올라오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친구라든지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받는 사람한테 일단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 뭘요? 그런 말을. 근데 그거는 뭐 엄마한테 얘기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억울하면 설명을 해야죠. 뭔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민 씨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 5년 전에 왜 그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힘을 왜 잃냐 하면 그 일 역시 정민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갈 만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당성에 탁 타격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세상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막 사람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구랑 확 가까워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본능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엄마마저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짐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와 정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 나래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죠. 윤지 씨는 이 상황은 내 선에서는 핸들링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 씨는 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확 공포가 일면서 무력감이 생기니까 손을 놔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아주 마음으로는 처참하고 비참하다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힘들 때 엄마한테 와서 잘 얘기하세요. 네. 잘 안 오죠. 네네. 네.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얘를 봤어요. 방송에서. 그날따라 얘가 온 거예요. 비는 쏘록쏘록 오는데 나도 말을 못 하겠고 얘도 말을 그냥 엄마 그러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뉴스는 봤지만 뭐라고 물어보기는 싫고 지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말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여기 왔다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해에 자살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 뉴스 나오면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야. 혼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이 딸이 너무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를 알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면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한숨을 푹 쉬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보통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텐데 왜요? 이 김정민 씨는 내가 또 엄마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 맞아요. 지금 그 생각 들었죠? 네. 이런 얘기 근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정민 씨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민 씨께. 죄책감이 너무 컸고요. 엄마가 남동생 임신하고 만삭이셨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이렇게 휙 던져버리고 엄마가 차에 치이셨어요. 엄마는 이제 만삭인 몸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남동생을 낳을 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셨었죠. 막 며칠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가지도 못했었어요. 막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몇 가지 일들은 좀 되게 놀라울 만큼 되게 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놀라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엄마니까 가능한 건가? 다른 엄마들도 그런가? 우리 엄마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자식이 물에 빠지면요. 내가 들어가고 그냥 뛰어드는데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1초의 망설임이 없는데요. 근데 자식이 구해준 부모한테 물에 젖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으스러지게. 잘 안고 계세요. 네. 태어났을 때도 고맙고 살면서도 엄마한테 진짜 힘이 되어서 지금 내 옆에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